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줄 소중한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깜찍이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기분 나쁘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오늘 3, 4와 오늘 경쟁률 싸움, 시청률 싸움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주말엘라의 도전.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 보시다가 딱 끝날 때쯤이면 이제 그렇죠. 취임식이 그때 시작하지 돌리시면 않을까 되니까. 싶은데 예. 어찌되었던 우리 첫 여성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정미 씨 뭐가 있을까요? 예.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말의 도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약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좋아지는 공약들. 일단 전부 다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들을 위해서 육아나 그리고 이제 보육에 관해서 많은 제도들이 생겨서 그게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성 대통령을 떠나서 네. 대통령이시라면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들, 공약 같은 것들 다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약속은 또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약속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도 여성을 위한 정보들, 이 정책들을 또 다양하게 소개해 주실 김준하 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하입니다. 네. 네. 팀장님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새로운 대통령. 일단 새로운 취임식 날. 5년이 또 시작되는 거니까요. 기대감도 나름 있고요. 예. 네. 첫 여성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끝맺음이 그렇게 싹 좋지 못했던 그쵸.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이번 이제 대통령께서는 5년 후에 박수 받고 좀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서진 씨는 뭐 있으세요? 바라는 점? 저는요, 네.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세 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친인척 비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조금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 해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쯤이면 집에서 나오셔서 현충원 네. 쪽으로 가지 않으실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5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서 팀장님께서 특별한 내용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이제 18대 대통령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 그 중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공약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네. 여성 장관이라든지 정부 내 이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좀 강화를 해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선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장관 청와대 합해서 여성 비율이 2명 지금 여성 대변인 포함하면 3명이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2명이신데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께서는 당연직이시고요, 여성분이.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만 이제 여성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건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관리자 목표제, 여성 관리자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성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 아카데미를 조금 설립을 해서 네.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 리더십 함양, 그리고 여성 인재 컨설턴트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7년까지 한 10만 명 정도의 인재 풀을 만들자는 게 공약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약간 시작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지만 단계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 이야기했던 공약이 네. 그 약속대로만 지켜진다면 우리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없어져야 될 큽니다. 텐데요. 그렇죠. 네. 보니까요, 네. 이제 기사랑 뉴스를 들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되게 이제 인터넷이랑 트위터나 이런 걸 굉장히 소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엊그저께도 이제 결제 서류랑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을 하고 이제 좋은 시정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정민 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맞아요. 오늘 단정하게 해고 헤어스타일도 진지하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또 네.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공약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현재 한 120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좀 양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주셨사 하면
경력 단절 이전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그게 출산이라든지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아마 이제 대다수일 네네네.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새로 일하기 센터 내에 창업 지원 전문 인력 교육 과정 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일센터 확대해서 직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훈련, 그다음에 취업 알선 이런 그 훈련들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약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이돌 보험 서비스 우리가 네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요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공약들도 있죠. 네, 아이돌 보험 서비스가 우리 이제 맞벌이 부부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공약인데 사실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조금 약하거든요. 네. 임금 수준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근로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의 뭐 최저임금을 좀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함을 해서 우리가 또 맞벌이 부부분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좀 맡길 수 있고 돌봄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으로서 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일을 좀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렇군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분들의 처우나 최저임금부터 일단 좀 확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외에 또 다른 공약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금 고용 제도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 여성 고용의 확대를 조금 공약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여성 관리자 비율, 이 60%인데요. 이건 한 70% 정도로 좀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뭐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 그러면 사실 이런 이행을 하지 않는 네.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인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래요.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권고만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약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권고라는 건 무시해도 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런 생각할 수 사람의 있기 마음이 좀 있을 수 때문에. 있으니까 좀 더 네. 강력하게 나가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 자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이 걱정이신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죠. 또 사회적인 이게 좀 하나의 우리의 과제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관련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임신 출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고령화를 네.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임신 출산에 관해서 맞춤형 지원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바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좀 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이제 7쌍 중에 한 쌍이 난임 부부라고 하는데요. 많더라고요.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 수정이라든지 인공 수정 지원을 좀 확대를 좀 하고요. 네. 대상도 좀 늘리고 지원 규모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너무 늦게 이제 출산을 하시다 보니까 고위험 산모가 좀 그렇죠, 많아지셨습니다. 고위험 산모. 그래서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관리 방안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는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찾아가는 산전 방문 간호 서비스. 이런 좀 좋네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는 그 본인 부담금 5,000원 내야지 필수 예방 접종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만 12살까지는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산모도 이제 출산이 늦어지니까 그 네.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관심이 많아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한때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그 의사분들이 개원하기 원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현재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거 그렇죠. 많아요. 산부인과를 맞아요. 하려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네네. 없으셔서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좀 만듭니다. 네. 거점 병원이요? 예,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 어느 지역은 요 병원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는 그렇죠. 몇 퍼센트 좀 할인이 그렇죠. 되고 이런 아, 느낌. 그렇구나.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병원을 그냥 해버리면 네.
사람이 없는 데들은 병원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맞아요, 곳은 맞아요. 있는데 특히나 그렇죠. 요즘은 농촌에 출산율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근데 병원은 정작 산부인과가 없어서 예, 읍내로 도외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니까 이런 데 이제 병원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이제 이력 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출산 시까지 안전하게 네, 출산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럼 네. 일단 지원이 시작이 되면 출산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출산까지 책임지기 전에 임신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막 입덧도 하시고 되게 힘드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임신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제도 같은 건 없나요? 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네. 당장 크게 지금까지는 제도가 없었죠. 근데 네. 사실 이제 아이 가지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오래 일하다 보면 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에게도 안 좋고 해서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혹시 임신을 하시면 12주하고 36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조금 줄입니다. 오. 네, 그래서 현행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한 2시간 정도 단축해서 6시간 정도로 조정을 하는 걸 의무화하고요. 대신에 사실 8시간에서 6시간을 줄면 임금이 좀 줄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되 급여는 그대로 좀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민간 기관 이런 데까지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해주지 않으면 왜 군에도 소원 수리함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장 내에도 임신하신 분들 요거 우리 회사 안 지키는데 이렇게 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켜주면 어떡해요? 근데 군에서 소원 수리는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장에 만약에 서진 씨가 그렇죠. 임신을 했는데 소원 수리 썼으면 서진 씨밖에 없는 거. 써진 씨밖에 그래요. 없으면 그러면 이거 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그 것 같고. 밑에다가 써야죠 실명제로. 만약에 저는 지키지 박서진이 않- 아닙니다. 지키지 이런 거.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행 제도에도 이제 뭐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눈치 네. 보느라고 맞아요. 정작 출산휴가를 그렇죠. 제대로 쓰지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좀 우리가 소위 탁상행정이다. 네. 뭐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책상 위에서만 막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좀 강력한 어떤 그래서 뭐 있을 이행하지 수 않는 있겠어요. 데는 네네. 제재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사업장 내에서도 우리 직원 중에서 임신한 직원들이 있다. 이 친구가 출산휴가를 가고 좀 쉬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편견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봐줘야죠, 맞아요. 네, 맞죠. 그런 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일단 조성이 네,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얘기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출산 휴가는 그 만 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3학년까지. 오. 예, 사실 이제 출산 육아 휴가가 그 6살 이전까지는 필요하긴 하지만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사실 애 키우다 보면 가장 손 힘들 많이 때거든요. 가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도 네, 다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쨌든 6시, 7시까지 보육이 이루어져요. 기훈 씨 두려워하나요? 네. 아니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다 지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갑자기 갑자기 또 1학년 마음이 문제는 이제 내려와요. 초등학교 네. 1학년은 네, 첫 한 달 동안은 네, 적응 기간이라 그래서 1시간 하고 옵니다. 그렇구나. 네, 한 시간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 저는 네, 그 기억이 없죠. 네, 점심 먹고 바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또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사교육비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휴가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쓸 수 있게 제도를 조금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죠. 전체 근로자 중에서 5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분들을 고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네, 계속 지원, 뭐 고용 보조금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비정규직 여성분들도 마음 놓고 좀 휴가를 쓰시고 네.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게 네. 네,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일단 반가운 네, 얘기입니다. 좋은 네네. 제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들 출산휴가도 이제 요즘 예전보다는 훨씬 좀 쓰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네, 현재 이렇게
출산 휴가는 남자분들은 이제 바뀌어서 5일간 예. 가능합니다. 근데 아빠의 달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이 제도는 스웨덴에 있는 그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출산하고 이제 90일 이내에 30일 정도의 휴가를 쓰게 하는 거죠. 대신에 정말 이제 좋네요. 그렇죠. 이제 대신에 남자분들이 만약에 쉬시게 되면 급여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용기금에서 전액 이제 지원을 해서 한달 급여는 정도를? 그대로 다 네. 받고 한 달 동안 출산 휴가를 쓰게 한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요. 이건 역시 이제 강제 저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 정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출산휴가 30일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규범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현재는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네요. 그렇죠. 예, 육아휴직을 분명히 법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건 역시 이제 무급휴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50만 원 아니면 급여의 한 40% 정도를 받기는 하지만, 이거 쓰는 인원이 한 3%밖에 안 되고요. 쓰는 인원을 좀 봤을 때 보면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만 네. 민간 기업들은 사실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렇죠. 네, 나머지 분들이 이를 커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급여를 100% 주지 않고 한 40% 정도만 주다 보니까 예, 임금 문제, 그렇죠. 네,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서 네.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 문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의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네, 네. 출산 휴가, 아빠들의 출산 휴가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혹시 출산 휴가 쓰셨는지요? 네, 저도 출산휴가를 못 썼습니다. 출산휴가 3일 쓰고요. 네. 육아휴직을 못 썼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을 남자분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육아 부분은 거의 다 여성의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아빠의 달을 통해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주면서 이렇게 육아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맞는 거죠. 의식이 말씀이십니다. 좀 개선이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팀장님 말씀이 맞는 네. 말씀인데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준마렐라 분들이 저 남자 참 좋다 막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러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출산한 다음에 그런 뭐 휴직이나 휴가 이런 걸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쵸. 네,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시청자분들과의 또 약속이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또 계속 만나 뵙는데 네. 어찌되었던 이게 당연히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쓰지 못한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그게 해봅니다. 가장 좀 걱정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게 남자분들이 쓰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주변의 남자들의 그렇죠. 어떤 다른 시선이 좀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10남매시거든요. 그럼 네. 저희 할아버지는 10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육아휴직을 내셔도 되는 건가요? 뭐 아니, 아기의 수에 관계없이 10남매에서 쓰시면 1년 쉬시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띄엄띄엄 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북유럽의 이제 복지 국가들에서는 네.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남성도 써야 되고 여성도 써야 되고 네. 법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육아 문제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남자분들도 육아를 해봄으로써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럼요. 그 여성의 이제 존엄함 뭐 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훈남이시네요. 자, 좋습니다. 네, 뭐 어찌되었던 네. 뭐 그것이 또 그게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누구나 다 육아휴직이나 그렇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자녀의 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둘째 네. 가져볼까, 셋째 가져볼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실 왜냐하면 수도 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보통 자녀를 하나만 하고 난 네. 안 돼라고 하는 게 그 고통.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입덧이든 아니면 출산 후에 아니면 뭐 출산 후에 아이와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힘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막 좀
아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자녀 이러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 이거 뭐 나도 될까?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막 네. 이런다고 하는데 야 이거 과연 내가 낳다가 괜히 어차피 내 새끼인데 그렇죠? 동네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이런 네. 고민들 많이 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어떤가요? 네, 다자녀 지원 계획이 올해부터 좀 강화가 될 건데요. 네네. 이 중에서는 이제 현재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둘째 아이는요? 반액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둘째 아이는 없습니다. 네, 셋을 낳으셔야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그 민영주택에 대해서 다자녀 특별 공급이 기존까지는 5% 정도였는데 이건 이제 10%로 조금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많이 키우다 보면 보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5살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이제 무상 전액 이거는 지원하고 뭐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이제 첫째든. 올해부터 네. 이제 바뀐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 수당을 주는 방안이 그렇죠. 올해부터 네. 좀 강화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가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좀 개선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민간 그 시설을 조금 더 이제 서비스를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요, 이제 아이 첫째를 낳아서 키우는 언니들도 많고 친구들도 참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렇죠. 5살, 뭐 4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첨을 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그래요. 바쁘더라고요. 자리가 이게- 없어서. 예, 이게 애기들. 떨어지면은 막 상실감에 막 엄마들이 안달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네. 지나다니다 보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사실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유아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맞아요. 있고 뭐 서울시 무슨형 어린이집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죠.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네, 줄 서서 새벽에 줄 서서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입사 아빠가 원서를 찢어져서. 넣기도 했는데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유가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린이집은 지금 한 3만 9천 개 정도로 네, 97년에 비해서 한 2.6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적다라는 네.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는 전체 어린이집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간이라든지 서비스의 질 그리고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전부 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렇죠. 네, 이렇게 쏠리죠. 예, 보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 네, 아이를 또 다시 이제 3시쯤 데리고 와야 돼서 뭐 또 다른 데 보내야 되고 근데 네. 엄마들이 퇴근 3시에 못 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문제들이 좀 한창 일할 있습니다. 텐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린이집들을 매년 한 50개씩 네, 늘려서 네, 그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50개씩 늘려도 좀 사실 숫자는 굉장히 모자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개씩 늘리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 100개씩 다시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을 조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년간 이제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면 네, 민간 서비스의 질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갈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2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을 좀 보장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공립과 사립이 있고 그렇죠.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는 뭐 공립보다 사립이 사립 좋다 막 좋아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립 또한 당연히 좀 더 따라오겠죠. 나은 질을 맞아요.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졌다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투자하는 만큼 그걸 또 감시를 또 제대로 한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거 지금 저희 대본에 좋은 얘기 되게 많거든요. 집에 가서 밑줄 그으면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건 우리 정신에 아이가 네.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네요. 거의 네. 육아를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는 정책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뭐 더 바뀌는 정책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네. 보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서비스가 따로 있는데 현재는 기본형 서비스라고 해서 네.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 좀 한정돼 있는데 네. 이걸 좀 확대해서 기본적인 아이 돌봄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사 서비스. 왜냐하면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때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돌봄 서비스는 그런 이제 가사 서비스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 서비스까지 좀 확대를 하는 부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이제 그렇죠. 가사까지.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가 한꺼번에 되는 하는 거죠. 서비스도 있고 또 이제 돌봄 교사를 좀 파견하는 서비스도 네.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행 이제 영유아 돌봄 같은 경우는 그
전일 돌봄제 같은 경우는 만 2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영아만 가능한데 요걸 좀 나이를 조금 올려서 네, 어린이집에 좀 보내지 않고 집에서 좀 돌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선택권을 좀 보장을 하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선택권을 조금 확대를 하는 그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돌봐줄 데가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일을 보고 오고 이렇게 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계속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요즘 맞벌이 하시면 그 아이들 어디 보내지 않고 집에 있으면 이게 나홀로 아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돌봄 서비스를 같이 해서 네, 주로 이제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 를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약속 그대로만 지켜지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야말로 국민 행복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제 좀 있으면 취임식이 시작하겠네요. 네, 정식 이제 식전 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네. 이제. 예. 자, 5년 한번 잘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